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에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는 개파락을 해서 시작할 거라는 건 모두 알았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개파락이 크지는 않았어요. 다만 시작하자마자 분봉상 바로 하락을 해주긴 했었는데요. 다시 바로 밑꼬리를 달면서 모두 다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결국 빨간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다만 아쉬운 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곧 외국인이잖아요.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해줬다.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바뀐 게 없죠. 여전히 우리는 위로 올라갈 거다. 상방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 모두 내용들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내용, 특히 내일은 14일이잖아요. 뭐가 있나요? 바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3분기 잠정치 발표가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결국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중요하죠. 트럼프가 중국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결국 이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 풀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자, 에이펙 관련된 일정 어떻게 진행될 건지 지금 속보가 나왔어요. 트럼프 한국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 결국엔 만나서 화해 모드로 간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시적인 관점, 결국 미국이 에이펙 전까지 이 중국과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부분 점검해 보고요.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치 실적 발표, 요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또 제가 영상을 찍는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제가 항상 이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린 역사적 신고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급부터 점검을 해보자면요. 자, 이때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만 해줬어요. 근데 고점에서 노이즈가 나오면 살짝 오늘은 매도세가 나왔는데 최근 매수세를 생각해 보면 사실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투신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관들 중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건 연기금과 투신입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연기금이 운용자금 1등이고요. 투신이 2등이에요. 자, 이 둘의 특징이 뭐죠? 회사 자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죠.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 있는 매매 안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단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한번 방향을 정하면은 계속해서 연속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과 투신이 같이 종목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추종을 하셔도 꽤 안정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것도 꿀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가 있는데 금융투자는 자기들 자산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소위 이 프랍 트레이더들, 이들이 금융투자 소속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단타를 해야죠.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면서도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추종하시는 거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을 추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사실 좋진 않죠. 왜 하필 이런 날에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다만 오늘 지수가 어찌됐건 하락은 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막판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저점 대비 올라오긴 했지만 어찌됐건 코스피는 하락을 해줬고, 이런 날에 필연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죠.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결국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를 해줬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추가 매수 하실 타이밍은 특히 대형주 기준으로는요, 단순하게 그냥 음봉이 나와서 빠져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도가 나왔다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이런 날에는 필연적으로 개인만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라는 건 기관과 외국인이 언제 다시 매수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기다려보자. 혹시라도 그런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다시 한번 꼭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구독이죠. 예, 구독 다시 한번 안 눌러주셨다면 꾹꾹 눌러주시고요. 일단 내일 삼성전자는 이게 있죠.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D-1일 내일 3분기 잠정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다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일단 컨센서스 예상치는 영업이익 10조 10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작년 대비 6.4%에서 10.4%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상향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죠. 매출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이 AI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일본 증권사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증권사들도 삼성전자 매출이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단타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4분기도 그렇고요. 내년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매출 우상향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혹여나 혹시라도 하락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도 금지예요. 우리는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제가 영상에서 늘 다뤄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사실 제가 모두 다 앞전에 다뤄드린 내용이에요. 여기는 AMD의 신형 가속기 MI350에 HBM3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진작부터 AMD의 삼성의 HBM3가 납품된다는 건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명절 연휴 때 AMD가 오픈 AI와 협력을 한다는 그 이유로 거의 30% 넘게 갔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였죠? MI350 다음 세대인 450. 여기에 HBM4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4 수요 기대감도 여기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AMD의 AI 가속기,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GPU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인 450은 내년 4분기부터 양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HBM4 같은 경우는 빠르면 내년 2분기 혹은 3분기 때부터 AMD에 공급될 확률이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PC용 D램 범용 제품, DDR4 이거는 현재 전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DDR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DDR4도 그렇고요. DDR5도 그렇고 모두 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쇼티지 현상이 있죠.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부족된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기 메모리 카드, USB용 낸드 플래시. 요것 또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쇼티지 현상이에요. 결국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가장 1순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연일 말씀드렸던 게 이 낸드 플래시랑 D램에 대한 수요는 바로 3분기 때부터 즉각 반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어요. 최근에 퀄컴에 샘플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조만간 퀄컴의 파운드리 수주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앞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IBM 차세대 파워칩 파운드리 계약. IBM도 이미 수주를 한 거고요. 닌텐도도 수주를 하고 테슬라도 수주를 하고 애플도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죠. 플러스 HBM 같은 경우에는 특히 HBM4죠. 요거는 내년부터 매출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요건데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적작 폭을 기존의 2조 원대에서 7천억대로 줄어들 거다. 일단 아직은 적자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적자 폭이 2배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주와 이 파운드리 물량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 매출에 반영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 테슬라 수주했고, 애플도 수주했고, 자, IBM 수주했고, 닌텐도도 수주했고, 그 다음에 퀄컴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파운드리 매출이 줄줄이 상향이 될 거다라는 부분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삼성전자 과연 어디가 고점일지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죠. 자, 삼성전자의 고점이 15만 원일 겁니다 라고 맞추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예상, 그냥 찍기예요, 찍기.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왜 매출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D램의 수요 늘어나고요. 낸드 플래시 수요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 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3분기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HBM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파운드리 매출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치가 언제인지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때가 고점일 확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구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가 늘 변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예상치 못한 거시적인 변수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미국은 절대 중국과 길게 이런 무역 전쟁을 끌고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미 속보도 나왔잖아요. 트럼프와 한국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 일단 내용을 들여다보자면요.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에 먹인다는 그런 일자가 11월 1일이었어요. 자, 정말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요.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협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미리 카운터 펀치를 한번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 다시 만나서 잘 해보자. 그게 바로 에이펙, 한국에서 만난다는 예정이죠. 자, 실제로 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좀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모두 경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트럼프는 한국에 오는 건 맞고요. 결국 한국에 와서 시진핑을 만나겠다는 얘기잖아요. 만나서 금요일 날 주말에 있었던 이런 노이즈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길게 무역 전쟁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미국은 셧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또 무역 전쟁을 한다? 중국 물품에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전 세계 중국산 제품을 사용 안 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선진국에서는요.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거고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지금 미국이 10월 달이랑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증시가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요게 취소가 된다라면, 금리 인하가 취소가 된다라면 증시가 박살이 나겠죠.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증시도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아진다라면 자, 미국의 내년에 뭐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죠. 자, 중간선거에서는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 그런 중간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다시 재투표하고요. 자, 하원 의원은 전체가 다 재투표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다가 물가는 올라가고 증시는 내려가고 거기에 경기까지 안 좋아진다라면 자, 미국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의석수를 당연히 미국의 민주당이 대부분 가져가겠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이유라도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래서 길게 가져가지 않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다라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서라도 제가 바로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맞습니다.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되죠. 일단 트럼프의 또 변동된 발언 때문에 자, 금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야간 선물이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본장의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야간 선물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바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트럼프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높은 확률로 좋을 수 있다. 다만 갈림길이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최악의 경우가 사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결국 AI 수요에 대한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가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지표가 삼성전자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SSD 수요가 늘어나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D램도 마찬가지죠. D램도 수요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제가 앞전에 삼성전자 요 시기와 좀 많이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때 뭐가 있었죠?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이 D램과 SSD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에만 사용이 됐었죠. 근데 본격적인 스마트 개화기가 시작되면서 스마트폰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D램과 SSD가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무려 2년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던 거였죠. 컴퓨터에만 사용되던 D램과 SSD가 핸드폰에 사용이 된다? 당연히 삼성전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시기가 지금 또 온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지금은 HBM4로 변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더 큰 틀에서는 AI죠.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D램과 SSD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전에 상승 사이클을 보시더라도 뭐 한두 달 상승하고 끝나지 않죠. 이때는 2년 동안 올라갔고요. 이때는 1년 동안 올라갔고요. 이때는 한 7개월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 엔비디아를 생각하면 원래는 계속해서 올라갔어야 되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했던 건데 이 악재들이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거고요. 자, 삼성전자의 상승 사이클이 지금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8월에서 9월 정도부터 상승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HBM의 수요는 내년부터 매출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와중에 HBM의 매출까지 내년부터 잡힌다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파운드리 사업 보셨잖아요. 파운드리 아직까지 적자예요. 적자지만 계속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물량으로 수주하고 있는 거 보셨죠? 자, 테슬라 수주했고, 애플 수주했고, IBM 수주했고요. 자, 닌텐도 수주했고, 조만간 퀄컴도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파운드리조차도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삼성전자의 앞으로 흐름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는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큰 길에서 이런 노이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필연적으로 나와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상승의 물줄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변동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까지 상승할 거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자, 우리는 투자자로서 당연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놓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에 대한 불량인지 양품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30% 올라갈 동안 이게 몇 프로 갔어요? 단기 150% 정도 갔죠. 자,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심텍은 삼성이 만든 D램과 SSD를 서로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부품 회사라는 얘기죠. 얘도 단기적으로 134%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 앞으로 1년 동안 좋을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 뭐가 있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올라갔을 때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주는 시기 역시 비슷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종목은 고객사를 삼성전자로 두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이닉스랑도 거래를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를 만들었을 때 요거를 테스트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얘도 지금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위로 모든 캔들이 올라탔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해줬습니다. 자, 이 거래량을 동반해준 주포가 누굴까요? 자, 외국인 기관이죠.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해요. 삼성전자도 연일 개인은 매도만 해줬잖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다. 자, 심지어 외국인은 3일만 빼고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포는 누가 봐도 외국인이죠.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연기금과 투시는 같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집이 끝났다라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 삼성전자 파시고 이 종목 사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요.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될 겁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무조건 올라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업이 앞으로 아까 보셨던 테크인과 심텍처럼 올라갈 수 있더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파시고 이 종목 사세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들고 가시되 자, 이 종목은 우리가 포트에 10%만 들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내년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까지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우리 다음 저항 이 구간인 대략 100% 정도 되거든요. 자, 이 종목을 우리 11월, 12월까지만 들고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도 푸근 하지만 우리 이 종목으로 한 100%만 수익 보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니까요. 같이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요 종목 후공정 업체, 장비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조금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아까 테크인 올라간 거 보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요. 심텍도 그냥 90도로 올라가요. 이거 돌아서 있는 순간 이미 50%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장비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받는 즉시 바로 종목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매수하시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문자 답장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답장 받으시면 내일 장에라도 꼭 매수해보셔라.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나오실 겁니다. 이게 이상한 스팸이 가는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이 링크랑 번호가 동일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는 그런 링크이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이동하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재미난 종목 한번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지금 보시는 이 텔콘 RF 제약도 지금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점상 얘도 점상이었어요. 예, 3연속 점상을 갔다. 단기적으로 대략 300%가 넘게 상승을 해줬죠.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서도 이런 공시가 나온다면 이렇게 큰 상승을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난다라면 이게 테마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 무상증자 테마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텔콘 RF 제약 말고도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지금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300%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얘는 금요일날 권리락이 발동이 됐고 오늘도 그로 인해서 고점이 25% 찍어줬었네요. 자,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무상증자 테마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점상 2.3을 갔어요. 그리고 저점 대비 얼마나 갔는지가 중요하죠. 자, 대략 400%가 좀 넘게 갔네요. 자, 테마치고는 약한데 그러면
더 강력한 종목을 봐야겠죠. 자, 공구먼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무상증자로 엄청나게 갔었죠. 점상 얘도 상한가예요. 마지막 이 음봉 캔들이 고점이 27%인데 얘도 상한가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5연상을 갔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그렇다면 저점 대비 얼마나 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한 1000%가 좀 안 돼요. 요 정도는 가져야 이게 무상증자 테마구나 라고 하실 텐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종목인데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에요. 얘가 원래 사명은 로터스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HLB 그룹사로 편입이 되면서 사명은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상증자가 중요한 거니까요. 점상 상한가 6연상 갔고요. 마지막 개까지 떴죠. 얘는 뭐 18%인데 얘를 빼더라도 6연상 갔어요. 6연상 가고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자, 무상증자 감 오시나요? 이렇게 강력한 재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요. 유동성 자산도 포함되고,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매입했다라면 그 건물에 대한 가치도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결국 주주 환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유보율이 높은 건 돈을 잘 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돈이 많다라는 건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유보율이고요. 자, 얘는 대략 2000% 돼요. 사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현대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대략 7000% 정도 돼요. 살짝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요,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전형적인 세력의 매집 흔적들이 많이 보이시죠? 주가를 이렇게 띄워놓을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거래량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리고 고가 노래를 해주죠. 이거 왜 해줬을까요? 자, 일부러 개인들 매수세 붙으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부러 하락시키죠. 자, 이때 진입한 개인들은요, 대부분 단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죠. 그때 투매가 나올 때 세력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먹으면서 매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올리죠. 이거 왜 올려줬을까요? 이때 안 털린 개인들 마지막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자, 본전을 일부러 만들어주고요. 하락을 시키죠. 자, 이때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하죠. 어떤 심리죠? 한 번 더 물리면요, 요 기간 동안 1년이 넘게 더 물릴 수 있다라는 공포 심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매집을 완료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박스를 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죠. 자, 단순하게 이 차트 박스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서 이 세력들이 흔적들을 추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래량을 유의미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매집이 완료됐다라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때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재료입니다. 자, 재료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세력이 올리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매집을 했던 구간과 올라가는 구간에 세력이 하는 역할은 달라지죠. 자, 이때는 세력들이 자기들 돈 써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러 자기들 물량 털면서 하락을 시키죠. 자, 이때 세력들이 돈을 썼다라면 이때는 세력들이 이제 돈을 안 써요. 어떻게 되느냐? 자,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시작점이 되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해주는 거 딱 하나입니다. 바로 대량으로 거래를 한번 일으켜주죠. 소위 말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료도 노출됐기 때문에 알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세력들은 돈을 굳이 쓰지 않고도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간다. 자, 이게 일반적인 세력주의 패턴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자, 어떤 재료죠? 무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유보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보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무려 75,000%예요. 자, 현대차 유보율
7.0%인 거 보셨잖아요. 근데 현대차의 10배가 넘는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론적으로는 유보율이 500% 정도만 되더라도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 종목의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요. 30대 1도 가능하고요. 20대 1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5대1이 가능하죠. 5대1 가능하면 500% 올라갈 수 있다. 자, 우리는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텔콘 RF제약. 얘는요, 2대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몇 프로 갔죠? 300% 넘게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은요,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자면은 역대급 종목이었던 이 HLB 바이오스텝. 얘는 좀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 했다. 8대1하고 1300% 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5대1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 수익률은 최소 500%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전재산 여기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소액은 담아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00만 원 정도만 담아두셔도 자, 5대1 무상증자하고 500%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이 종목 1년만 두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 안 드리죠. 장기 투자 아니에요. 왜? 자, 보세요. HLB 바이오스텝. 점상, 상한가. 유견상 같습니다. 유견상.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소액은 담아보자. 라고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우리는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날 거니까. 자, 문자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은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시는지, 자,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간혹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공시 나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공시 나오는 순간요. 아까 보셨잖아요.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면 절대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빨리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대박이라고 지금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릴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일 정규장에서는 꼭 잡아오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내일이라도 당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요.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실 거예요. 요 링크가 어떤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는 대박이 날 거니까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즉시 최대한 빨리 종목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내일 꼭 잡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무상증자 관련 종목 한번 내용을 풀어봤는데요. 시장에 테마는 많죠. 자, 우선주 테마도 있어요. 우선주 테마는요. 종목 옆에 우라고 써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보통 시총이 작거든요. 300억짜리도 있고요. 500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단체로 점상을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제대로 걸리면요. 100%, 200% 정말 우습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라면 이런 종목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죠? 구독이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